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중음악계의 판도가 또 한 번 바뀌게 되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한 여러 댄스 가수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음악, 문화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의 재능이라면 이런 새로운 변화를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의 음악의 변화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이후 서서히 방송 무대에서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를 자주 볼 수 없었던 이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수 전영록, 아니 배우 전영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능 엔터테이너 전영록이 맞겠네요. 1980년대를 대표했던 청춘 스타로서 저도 어린 시절 정말 좋아했던 스타이자 우상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가수로서의 전영록 씨, 히트곡이 너무 많죠. 1985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로 당시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로 골든컵 달성, 그리고 이듬해인 86년 그대의 운하바로 가요 톱10 2주 연속 1위에 또 다음 해인 87년에는 내 사랑 울보로 2주 연속 1위 달성. 이제는 서서히 인기가 하락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음 해인 88년 전영놀로 무려 6주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80년대 가요계를 그야말로 통째로 잡수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어린 꼬마였던 저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도 물론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바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였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봐도 정말 좋네요. 또 새로운 느낌으로 말이죠. 내 사랑 울보도 기억이 나고요. 물론 종이학, 불티 이 곡들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당시 어린 꼬마였기에 전영놀 이런 노래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마침 지금 생각나서 들어보니 노래가 정말 좋네요. 약간 김수철 씨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전영록 씨가 선배이죠. 아마 그 시대의 공통적인 감성인 듯 합니다. 둘 다 정말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가수로서의 전영록이 아닌 배우로서의 전영록 씨.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욱 아이들의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전영록 씨가 가수를 하다가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사실 전영록 씨는 가수보다 연기로 먼저 데뷔를 하였습니다. 1973년 MBC의 제3교실이란 프로그램으로 첫 연기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임창재의 편지를 부르게 되었고 이를 본 레코드사 사장에게 발탁되어 1975년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975년 가수로 데뷔를 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전영록 씨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강제로 말이죠. 전영록 씨가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해 과음을 하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한 교수가 전영록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전영록이 학교 근처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린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영록 씨의 아버지, 학교도 연예인도 모두 때려치라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요즘이라 생각하면 정말 엄격하신 분이신 것 같죠? 당시 때마침 연예계에서 대마초 사건이 막 터졌을 당시라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 사람들과 놀러 다니며 나쁜 쪽에도 손을 대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976년 결국 전영록 씨는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고 이마저도 아버지의 지극한 자식 사랑으로 손을 써서 아예 아들을 전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신 아버지죠. 전영록 씨의 아버지, 사실 당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황해입니다. 본명은 전홍구 씨이네요. 여담으로 배우 이덕화 씨 있죠? 이덕화 씨가 한창 젊었을 당시 오토바이를 타다 정말 크게 사고가 나서 생사의 고비를 겨우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덕화 씨가 타던 오토바이가 바로 전영록 씨의 오토바이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전영록 씨의 아버지인 황해 씨가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극심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를 이덕화 씨에게 빌려주었고 그걸 타다가 이덕화 씨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오토바이를 전영록 씨가 탔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참 기묘한 우연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군 생활을 멋지게 복무한 전영록 씨. 제대 후 1979년부터 임예진, 김보연 씨 등과 짝을 이뤄 청춘 영화의 주인공으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영화를 찍었는데요. 다른 건 둘째치고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바로 도라이 시리즈였습니다. 여기서의 전영록 씨의 모습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였는데요. 전영록 씨의 화려한 액션을 엿볼 수 있는 명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의 화려한 액션 실력,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는 당랑권 권법의 유단자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MC 임성훈 씨가 전영록 씨의 권법 사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권법 실력 덕분인지 몸을 사리지 않는 그의 액션 장면은 대역 없이 모두 직접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수로서도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이지만 곡을 만드는 능력도 정말 탁월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본인의 노래 말고도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써준 경우가 많았는데요. 1987년 김희애 나를 잊지 말아요, 1989년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1989년 김지혜 얄미운 사람, 1989년 양수경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1989년 이은아 돌이키지마. 네, 그저 그런 흔한 노래들이 아닌 시대를 풍미한 대단한 히트곡들이 많죠. 지금까지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그의 노래가 무려 260여 곡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가수면 가수, 연기면 연기,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전영록 씨. 하지만 어느 순간 TV에서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었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중음악계의 판도가 또 한 번 바뀌게 되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한 여러 댄스 가수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음악, 문화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의 재능이라면 이런 새로운 변화를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의 음악의 변화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이후 서서히 방송 무대에서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를 자주 볼 수 없었던 이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 실패. 그는 대단한 영화광으로 한때 3만 개가 넘는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취미를 살려 1990년대 중반 비디오 대여점 프랜차이즈를 크게 시작했으나 이게 뭐든지 시기가 중요한지 하필이면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 때문에 비디오 대여점은 급속도로 사양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의 사업도 크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비디오 대여 사업도 자그마한 사업이 아니라 엄청 큰 돈을 투자한 사업이었는지 탑스타의 연예인이라 재력에 여유가 있었을 전영록 씨일 텐데 이 사업 실패로 인해 크게 휘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6년 전 부인이었던 이미영 씨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은 사업 실패는 아닌 성격 차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튼 모든 게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었겠죠. 이혼 후 혼자가 된 전영록 씨는 두 딸을 키우면서 부산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서에 있는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공연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전영록 씨가 말하길 내 성격이 아무리 낙천적이라도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 라고 그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영록 씨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당시 큰 힘이 되어준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홍열 씨라고 합니다. 이홍열 씨는 전영록 씨와 동갑이자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시절에는 서로 몰랐던 사이이지만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된 후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현재까지 진한 우정을 과시하는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용열 씨, 이렇게 서울과 부산으로 가며 고생하던 전영록 씨를 보러 부산까지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전영록 씨가 회상하길, 특별한 말이 없어도 홍열이가 왜 왔는지 당시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 라며 그때 고마웠던 친구를 회상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당시 이용열 씨가 이런 문자도 보냈다고 하네요. 친구야, 잘 지내? 난 잘 지내. 오늘은 내 생일. 더 즐거울 수 있게 축하 문자 메시지 하나 찐하게 때려줘. 하, 역시 개그맨다운 재치가 있는 메시지이죠. 생각해보면 내가 힘들다고 해서 주변에서 너무 진지하게 힘내라던가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 등등 위로를 해주면 물론 고맙긴 하지만 뭔가 내가 정말 큰일이 난 것 같고 자칫하면 더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저렇게 이용열 씨처럼 가벼운 듯 안부를 묻는 방법, 역시 개그맨이라 센스가 있는 것 같네요. 덕분에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둘도 없는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간간히 방송에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니 해도 전영록 씨의 두 딸들 모두 부모님의 끼를 물려받아 둘 다 연예계 활동을 하였는데요. 딸들의 잘 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유행이 그러듯이 전영록 씨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요. 한창 때 멀리서만 보았던 톱스타 전영록의 모습을 마치 라이브 카페에서 보듯이 그의 노래하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는 기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영록 씨의 성격상 일부러 홍보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살펴보니 구독자나 조회수가 아직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스타인데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절 전영록 씨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다시금 그때를 추억하며 전영록 씨의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여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밑에 설명란에 전영록 씨의 유튜브 채널의 주소를 써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전영록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